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소리 잘 나가죠? 네, 잘 나갑니다. 네, 뉴스가 있었고 또 댓글에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겸사겸사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 번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후원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전문가 106명 아파트 추가 하락 압도적 전망 2030 영끌적 공포.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할 자료는 요렇게 댓글 캡처한 거랑 그 다음에 그 댓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신문 기사를 읽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문가들 틀렸다, 내년 2분기까지 하락한대요. 결국 그러면 뭐 1년밖에 안 빠지네? 그럼 1년만 참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는 알집으로 꺼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고요. 비밀번호는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브로마이더 이제 좀 전에 택배 아저씨가 가져가셨어요. 28명 신청하신 거 연휴 동안에 차트 종류별로 3가지 종류 보내드렸고요. 판넬도 나갔고요. 내일 받으실 겁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혹시 젖을지도 몰라갖고 제가 그 비닐봉투에 넣어갖고 그 다음에 포장을 했어요. 전에 한번 보니까 물에 다 젖어가지고 재발송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 댓글을 잠깐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 거부터 읽어볼까요? 주아짱님, 아빠짱님은 제가 미국 SQQQ를 50 몇 프로 수익이 났다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 제가 예고를 미리 가격을 예고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예고된 대로 실행을 옮겼어요. 제 시황이랑 시장을 그동안 뷰가 바뀌었느냐가 아니라 제가 원칙 정한 제 계좌 관리 원칙, 즉 수익의 절반 이상 토해내면 자른다. 그건 시황이랑 상관없다. 그건 기계적인 거예요. 안 그러면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1,000만원 이상 날라가고 한 돈 1,000만원 남기고, 그거는 이제 쇼핑한 거를 어떻게 영상을 찍었더니 어디 가시면 아마 제가 시장관이 변한 줄 알고. 그리고 밤님께서는 잘 지우셨음, 생각보다 잔병치레가 많아 보여서 걱정했는데 엘리엇님 오래 볼 수 있어서 다행.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솔직히 잠은 잘 못 자겠더라고, 해외 주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차가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국내에도 같은 포지션 있잖아요. 저 곧버스 오늘도 엄청 손해봤어요. 주식가가 반등했으니까. 어차피 같은 포지션이니까 이익 남긴 거는 그냥 챙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주말에 멤버십 가입하셨는데 아직 멤버십 방송을 들을 수가 없다는데, 이거는 커피 후원은 4,900원짜리 커피 후원은 솔직히 아무 혜택을 제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뭐 혜택 필요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엘리엇 열심히 하니까 커피 후원한다 그래갖고 한 달에 4,900원 후원해 주신 거, 그분은 멤버십 방송을 못 보시고요.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12,000원짜리 그 카페 회원. 그러면 자료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방송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의 질문. 제가 좀 전에 차트 막 움직이는 거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이거 회귀 분석해가지고 엘리엇 파동을 한 거. 여기에 이제 질문이 달리셨는데 이분이 의문을 가지신 게, 아름님께서 Y는 1차 함수 있고요. 직선 그래프에서 91년 5월, 2006년 11월 두 점을 접촉하고 통과했는데 작년 10월은 접촉이 안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매수자가 없는 상황은 확실한데, 순수하게 차트와 함수 그래프로 볼 때 이번 2021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고점은 위 직선 함수 그래프를 접촉하지 않았는데 왜 고점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 순수하게 차트 측면에서 의문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이 주장을 계속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서 아니 저까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추세선과 엘리엇 파동을 같이 분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인지 보시면 질문하신 분은 91년 5월과 2006년 11월에 저점을 닿는데 이번에는 안 닿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닿지 않냐. 이만큼 모자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 2006년 11월은 닿은 게 이게 아니고요. P1은 61년 12월이에요. 이게 P1이에요. 그리고 요거 점 두 번째 게 P2예요. 여기 P2예요. 그러면 두 점을 이으면 하필이면 2006년 11월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딱 거기 닿고서 박살난 거예요. 신기하죠? 또 한 가지, 87년 5월 저점과 P1,
98년 6월 저점 P2 이거를 이으면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쯤에서 탈탈탈탈 하다가 튄 거 보이시죠? 신기하죠 이거. 근데 왜 여긴 안 닿냐 이거예요.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요거죠. 이거 P2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저항선이죠. 이거 P3가 이건 P가 아니에요. 그냥 저항선이죠. 그 다음에 이게 P1이고 이게 P2고 그 다음에 만난 지지선이 이거죠. 근데 왜 이게 여기까지 안 갔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다가 말았냐 이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상처치고 부딪히고 무너진 다음에 5월 달에 추세선이 깼죠. 자, 이거를 보시려면 엘리어트 파동을 보셔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요거 하나 할게요. 네, 백지에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네, 이렇게. 자, 그 파동이 있으면요, 어떤 저항선이 있고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면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이게 2000번 3000번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 꺾인다고. 그게 여기서 이렇게 꺾여요. 이게 뭐냐면 이게 1파고 이게 3파고 이게 5파예요. 3파가 가장 강하고 오랫동안 상승하고 5파가 가장 약해요. 왜냐면 이거 끝물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안 닿는 거예요. 요 중간에 꺾이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파동을 계산하면 60년부터 시작된 파동은 79년 1파, 87년 2파,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은 3파로 봐요. 이 3파 중에 아까 얘기했던 1파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그러면 이걸 안 닿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는 닿는데 이렇게. 그쵸? 왜 여기까지 못 갔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5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한 파동. 여기에 나오잖아. 여기에 1, 2, 3, 4, 5 하는데 이 5파는 다른 파동에 비해서 좀 약해요.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요게 1파죠. 1파는 4년 동안 엄청난 기울기로 올랐죠. 그쵸? 그 다음에 3파는 기울기도 세면서 오랫동안 올랐죠. 근데 이번 파동은 기울기가 좀 약하게 올랐죠. 오랫동안 오른 건 맞는데 높이가 작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높이랑 차이를 보면은 얘가 훨씬 크죠. 이 3파가 그래서 높은 거예요. 기울기가 크잖아. 기간은 비슷해요. 기간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높이가 높죠. 기울기가 급하게 올랐다고. 얘 기울기가 약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 가다가 이만큼이 모자른 거야. 즉 설명을 드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 3, 5파가 상승파고 2, 4파가 조정파인데 1, 3파에 비해서 가장 강한 파동은 대부분 3파가 가장 강해요. 5파에서도 파동의 연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가장 약해요. 기울기도 약하고. 그래서 추세선에 저항선에 닿질 않고 중간에 꺾인 거예요. 만약에 질문하신 분 이론대로 하면 이번에 예를 들어 다로 올라갔다. 그러면 또 몇 년 빠진 다음에 또 한 10년 있다가 또 다로 또 올라가겠네. 그러면 천년 만년 계속 위 닿고 아래 닿고 위 닿고 아래 닿고 이렇게 될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끝나는데 그게 5개의 파동인데 1, 2, 3, 4, 5 중에 5가 1파와 3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덜 올라간다. 아니면 기울기가 약한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요거 뭐냐면 1파와 3파는 이렇게 닿는데 왜 5파는 안 닿냐 이거잖아요. 이만큼 못 자랐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이렇게 한국경제 아파트값 더 떨어진다. 압도적 전망 2030 영끌적 공포. 그러니까 하락하는 건 압도적 전망은 저도 이제 동의하고 전문가들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기간이 내년 2분기까지래. 내년 6월까지면은 한 7, 8개월 기다렸다 사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라고요. 전문가 106명인데 부동산 전문가인데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좀 좋게 보거든요. 자기네들 밥벌이 기준인데. 근데 70% 이상이 저점이 내년 2분기 이후래요. 그러니까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10% 택도 없어요. 52% 떨어지고 기간도 8년이야. 이제 1년도 안 지났어. 작년 10월 달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서 제목은 집값 하락 최소 1년 더 간다. 그러니까 빠르면 내년 2분기란 얘기예요. 1년 남았잖아. 지금 이제 3분기 막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3분기 끝나니까
최소 1년이면은 그럼 내년 3분기인데 왜 2분기가 그러니까 비율이 2분기가 제일 많았대요. 3분기도 있었어. 자, 규제 안 풀면 내년 이후까지 장기 침체. 제가 보면요, 규제 풀면은 장기 침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 때 또는 옛날에 노무현 정부 때 규제책을 뭐 20몇 번을 냈는데 계속 올랐죠. 왜냐면 정부도 오를 걸 아니까는 규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 부양책을 내놓는다, 규제를 푼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락할 게 뻔하니까 그런 대책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랑 정부랑은 항상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제목 여기 보면 전문가들 연말까지 5% 이상 하락한다. 근데 여러분들 5%면 아이고 뭐 1억, 그러니까 10억짜리가 한 5천만 원 빠지는 거 뭐 그 정도야. 근데 그거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3, 4억 빠지는 10억짜리가 3, 4억 빠지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인덱스는 원래 보수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10% 가까이 떨어지는 확률도 뭐 18% 정도의 그 응답이 있었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년 2분기를 바닥으로 봤대요. 가장 많은 비율이 35%가. 뭐 그 이후도 28% 정도 있고요. 하반기까지도.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래요. 즉, 이 시장은 건전하지가 않아서 대출금, 남의 돈 은행에서 빌리지 않으면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규제를 풀어도 대출을 못 받는 이유가 금리가 계속 오르잖아. 지금도 많이 올라 있죠. 앞으로도 오르겠죠.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미국은 계속 0.75, 0.5 이렇게 올릴 거라고. 픽스들 자이언트들 막 올린다고. 우리는 그 가계부채, 부채 부실, 자영업 부실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미국처럼 막 따라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돈의 가치보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미분양도 쌓이는데 그 규제 지역 해제하고 막 이래라 이러는데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볼게요. 네, 자 그래프를 잠깐 미분양 얘기를 미분양 보겠습니다. 이거 어저께도 제가 방송 잠깐 했었는데 미분양이 요 파란색이 미분양이거든요. 요 미분양이 언제 생기냐면요, 아파트가 하락하고 나서 미분양이 증가를 해요. 아파트가 하락을 하고 나서 미분양이 증가한다고요. 미분양이 증가하고 나서 아파트가 하락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미분양이 나겠어요? 근데 아파트가 꺾이고 계속 빠질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주저하겠죠. 그러면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그 바닥일 때 상투를 쳤어요. 희한하죠? 거꾸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거꾸로잖아요. 그 다음에 2006년 11월에도 그 입주 물량이 바닥일 때 아파트 상투가 왔어요. 지금이 아파트 그 입주 물량이 바닥이라며. 그쵸? 그러니까 상투가 왔죠. 야, 3번의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됐네.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작전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다주택자들이 팔아먹을 때 입주 물량이 많으면 내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 내 거에. 근데 입주 물량이 없을 때는 희소성 때문에 내 거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야금야금 팔아먹는다니까. 그 다음에 꺾이는 거예요. 즉,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아파트가 상투를 치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있긴 있었어. 그런데 그건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상투는 입주 물량 바닥일 때 상투가 왔었어요. 이거 충분 조건이야. 그런데 입주 물량이 폭발하면 아파트가 꺾인다. 그거는 필요 조건이야. 그럴 때도 있었고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88년에 목동 아파트 그다음에 저기 노원 주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입주했잖아요. 뭐 하안동 저기 구로구, 거기가 하안동이 구로구인가? 광명인가? 하여튼 그쪽에 주공 아파트들 전부 88년 전후에 입주했다고. 지금까지도, 물론 이건 지금 서울 데이터만 있습니다. 이 역대급 입주 물량에도 아파트가 상승을 했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안 꺾였잖아. 또 한 가지, 최근 예를 들면 2019년 20년에 헬리오, 고덕 한꺼번에 막 2만 세대, 막 한 4, 5만 세대 한꺼번에 입주했다고. 근데 아파트가 계속 올랐어. 잠깐 빠진 다음에.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입주 물량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그 당시에 뭐 저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사이클, 이거랑 관련이 있지. 세계적으로 다 오르는데 우리나라만 빠질까? 그거는 대통령이랑도 상관이 없고 정책이랑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왔던 거 미분양 해소하라는데,
미분양은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왜? 아파트가 이제 완연하게 빠지기 시작했잖아.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6명도 맨날 오른다고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락한다고 그 배신을 때린 거는 진짜 하락이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분양을 안 받아. 왜?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내가 손해볼 게 뻔한데 왜 받아 이거를 비싸게.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즉 미분양이 늘어서 아파트가 상투치고 빠지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상투치고 빠지니까 그때서 미분양이 늘기 시작하더라. 상식적으로도 맞죠 그게. 그리고 과거 데이터가 그렇다니까. 2003년도 4년도 5년도 이렇게 올라갈 때 미분양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바닥 근처였어. 늘지도 않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지. 워낙 입주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진 않았다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올라가는데 왜? 지금 미분양인 거 사놓으면 1년 2년 막 올라갈 텐데 그런 심정이 가니까는 여기서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미분양이 늘어도 사람들이 안 사. 왜? 1년 2년 있다가 빠져 있을 게 뻔한데 내가 왜 지금 비싸게 사? 그 전에 줄 서고 사던 사람들이. 자, 미분양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융 취약성 지수가 지금 최악으로 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명목 말고 실질 이것도 2008년 서프라임 때 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꺾이고 있다고. 부동산원 감정원 데이터 부동산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얼마큼 빠졌냐면요 2002년도 그러니까 97년 IMF 때부터 이게 바닥을 칠 때까지 2001년까지니까 거의 4년 걸렸어요. 4년. 그다음에 카드 사태 있죠. 2002년 12월부터 금융 취약성 지수가 68.7로 최고점 찍은 다음에 24.9로 바닥을 찍을 때 3년 걸렸어요. 3년. 그 다음에 서프라임 이후에는 좀 더 컸겠죠? 카드 사태보다는 서프라임이 더 컸지. 2008년 6월 달에 피크를 친 다음에 2011년 2월까지 거의 3년. 얘도 잠깐만요. 얘는 3년 조금 안 되고 얘는 3년 반 정도 되고 좀 더 기네요. 기간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막 하락이 시작했다고. 작년 2분기가 피크였어. 그 다음에 3분기 때 꺾였는데 아마 지금 4분기 1분기가 업데이트를 제가 안 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꺾이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금융이 취약하다고. 왜 취약해요?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취약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취약하고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뒷받쳐주지 못하니까 취약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결혼 10년차 부부 수요를 10년 후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파란 게 현재의 데이터고 이거를 10년 후로 밀어놓은 게 노란 데이터예요. 빨간색. 이때 보면 과거에 예외 없이 91년 상투 칠 때도 10년차 부부가 피크 칠 때예요. 10년차 부부가 줄어드니까 아파트 값도 하락을 해요. 늘어나니까 이게 아파트가 상승하고. 아까 얘기했죠. 88 올림픽 전후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폭발했는데 아파트가 폭등했단 말이에요. 입주 물량이 폭발했는데 왜 이렇게 아파트가 올랐을까? 이거 10년차 부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취약 연령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아파트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 거야. 10년 전에 결혼하면서 막 애를 막 알까기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06년 버블7 상투 칠 때 이때도 딱 보면 이때 마지막에 올라갈 때 10년차 부부도 늘어난 거 보이죠? 그 다음에 10년차 부부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잖아. 거기다 뭐 서프라임 사태도 오고 뭐 유럽 경제 위기도 오고 하니까 이렇게 빠지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돌아서니까 잠깐 돌아섰죠. 근데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데 저금리의 함정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가 그러니까 이건 박스권이라고 봐야 돼. 박스권. 추세적으로 반등한 게 아니지. 자, 근데 문제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차 부부수가 계속 줄어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취약 연령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파트 이사 수요, 매매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는 노무라증권에서 옛날에 분석했던 거를 제가 최근 들어서 접목을 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금리예요. 금리. 노무현 때도 아파트 상승하던 중간에 바닥친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추가적으로 오르다가 금리가 오르니까 아파트가 꺾였다. 근데 이번에도 2020년 8월 달에 바닥 찍은 금리가 오를 때 처음에는 아파트가 올랐다. 왜? 초저금리니까 별 부담이 안 돼. 근데 2년 3년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기울기도 세잖아. 그러니까는 아파트가 꺾였다. 지금은 기울기가 완만하지만 요런 기울기가 나온다니까. 이런 데 기울기 이렇게 폭락하는 기울기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게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면 이 파동은 이 직전 상승에 대한 조정파. 생각해 보세요. 4년 올랐는데 8년 빠졌어. 그 다음에 8년 6개월 올랐는데 거의 8년 빠졌어. 6년 빠졌어. 근데 이번에는 34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8년도 제가 볼 땐 짧게 잡은 거예요. 8년도. 제가 볼 때 2013년 가격으로 떨어진다니까. 2013년 가격. 5억이 15억이 됐던 거 다시 7, 8억으로 떨어져요. 물가를 감안하면 5억까지 떨어진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죠. 명목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요 정도 빠지잖아요. 그런데 물가로 나누면 얘 올라갈 때도 물가는 올라갔죠. 그러면 요밖에 못 올라갔다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때도 물가도 올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점을 깬다니까. 그래서 2013년 실질지수로는 저점을 깬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2029년 말 2030년 초 요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지금 전문가들이 내년 2월 뭐 빠르면 2월 바닥이 친다는데 그때 홀라당 샀다가 그 이후에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엘리엇 TV를 잘 보시면서 실거래 가치도 계속 추적하면서 저도 집을 팔았잖아요. 저도 다시 사야 돼. 근데 내년에 사는 거나 절대 생각 아니에요. 혹시 한 4년 차에는 한번 사면 한 1년 정도 반등할 것 같긴 해. 그때는 고민이 될 거예요. 과연 사갖고 1년 올랐다가 빠지는 거를 버틸 거냐, 아니면 이 반등조차도 외면하고서 8년 빠지는 거를 풀로 기다릴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최소 8년은 빠진다. 중간에 반등은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뉴스 전문가 106명 아파트 추가 하락 압도적인 전망 2030 영끌적 공포 내년 2분기까지 빠진다. 그리고 질문에서 왜 작년에 10월달에 상투를 왜 추세선에 안 닿는데 했냐, 그건 오파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파동. 요렇게 마무리를 짓고 부동산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원래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부동산 구독자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멤버십은 뭐 환율이나 주식, 특히 환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조금 치다 보니까는 부동산이 조금 소원한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